화장품을 사도 병원에서 하는 리쥬란이나 연어주사 같은 효과를 내는 건가요? 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연히 화장품 자체가 시술하고 같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화장품과 시술에서는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기는 하고요. 일단 이 PDRN 같은 경우는 피부에 발라주게 될 때 안녕하세요. 청담리투의원 김재림 원장입니다. 최근에 홈케어 그리고 K 화장품들이 많은 인기를 끌면서 이 PDRN이라는 성분에 대해서 많이들 알게 되시고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PDRN의 시술이랑 화장품이랑 뭐가 다른지, 그리고 화장품을 산다고 하면 어떤 거를 고려해야 되는지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PDRN이 뭐냐에 대해서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최근에 많은 화장품 회사에서 PDRN 제품들이 몇 ppm 이렇게 막 나오고 각자만의 장점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애초에 이 PDRN이 뭐냐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폴리, 디옥시, 리보, 뉴클레오타이드, 각각의 앞글자를 탄 PDRN이 되는데, 조금 쉽게 생각하면 살면서 한 번쯤은 DNA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이 DNA의 구조가 우리가 이중나선형 구조라고 해갖고 이렇게 이런 그림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작은 조각에 해당하는 것이 이 PDRN 또는 P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 원래 있는 그런 구조물들, 우리 몸과 유사한 이런 구조물들이 들어가서 아주 엄밀히는 A2A 수용체라는 리셉터라는 데에 작용을 해서 재생을 이끌어낸다, 이런 게 핵심인데, 너무 깊은 생물학적 이야기까지 들어가지 않고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PN이 있고 PDRN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PN이 더 큰 구조고 PDRN은 조금 더 작은 구조다. 그리고 이 둘 다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특정 수용체에 반응을 해서 재생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이 재생을 통해서 나중에 콜라겐이 생기기도 하고 항염 작용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작용들을 일으켜서 우리 몸을 치유하고 다시 젊어지게 한다라는 컨셉이 되고요. 이게 이렇게 유명해진 데에는 당연히 아무래도 리쥬란이라는 제품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리쥬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연어에서 추출한, 정확히는 연어의 정소에서 추출한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인 PN의 구조가 되고요. 이 리쥬란이 나오기 이전에도 이탈리아에서도 원래 더 먼저 PDRN 성분들이 있었고, 이거에 앞서서도 우리나라에도 다양하게 정형외과라던가 이런 데에서 연고를 치료하고 재생하고 하는데 연어주사 이렇게 하면서 많이 썼던 것이 바로 이 성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여러 가지 재생 물질들이 요새 화두가 되고 있지만, 가장 이른 시기부터 인체의 재생을 담당하는 이런 구조물들이 여러 가지 작용을 할 수 있는 재생작용이 의료화돼서 사용됐던 것들이 PDRN과 PN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화장품을 사도 병원에서 하는 리쥬란이나 연어주사 같은 효과를 내는 건가요? 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연히 화장품 자체가 시술하고 같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화장품과 시술에서는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기는 하고요. 일단 이 PDRN 같은 경우는 피부에 발라주게 될 때 우선 얘가 재생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피부라는 구조물을, 피부가 이제 가죽이 있으면 화장품을 이렇게 발라주게 되면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사실은 이걸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얼마나 잘 들어가냐라는 부분들이 중요하게 될 거고, 피부가 재생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하면은 이 PDRN 성분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게 된다 라고 우선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대부분의 화장품에는 PDRN이라고 써 있지 않고, 화장품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보면은 소듐 DNA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몇 ppm이다, 1000ppm, 5000ppm 이렇게 돼 있는데, 이 ppm이라는 단위는 파트 퍼 밀리언, 그래서 100만 개 중에 몇 개가 있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1500ppm이다 라고 하면은 100만 분의 1500이니까 0.15%가 되는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ppm을 기준으로 함량이 누가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함량이라는 기준에 앞서서 이 침투가 얼마나 잘 되냐라는 것도 살펴봐야 되고, 그 PDRN들이 저분자냐 고분자냐 또는 어디서 유래된 거냐, 다른 어떤 재생 물질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시술처럼 피부에 직접적으로 가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보조적인 요법, 그리고 약간 시술 후 관리 또는 내 피부가 좀 데미지를 받아서 재생이 지금 필요한 시점일 때에 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화장품은 뭘 써야 되나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 시술 후에 항상 우리가 보습을 잘해줘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정확히 어떤 제품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번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한 거지만 자극감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샀어도 내가 발랐는데 뭐가 올라온다던가 알러지 반응이 생긴다던가 붉어진다던가 이러면 일단 당장 중지를 하는 게 맞고요. 피부가 내가 다시
다시 정상적인 상태가 됐을 때 다시 한번 트라이 해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게 없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PDRN 기준으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많은 제품들이 여러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화장품이라는 거는 침투가 좋아야 되고 여기에 있으면서 빨리 너무 날아간다거나 두껍게 유분과 함께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것도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적당한 질감에서 ppm 수, 함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분자인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든 침투력을 높이려고 노력을 한 것인지, 마지막으로 PDRN의 재생도 좋지만 꼭 PDRN만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화장품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판테놀이라던가 글루타치온이라던가 성장인자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함유되어 있는지를 같이 좀 잘 보고 그런 것들 중에 도움이 되는 부대인자들, 그리고 결국 보습은 히알루론산이기 때문에 그러한 보습까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보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단순히 이제 숫자가 높은 거에 집착을 하는 거는 많은 숫자가 결국은 다 들어간다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시술을 한다 그러면 리쥬란을 하나 주사하는 거랑 2개 주사하는 거랑 10개 주사하는 거랑 당연히 양이 많을수록 다운타임은 좀 있겠지만 양이 많은 게 더 언제나 좋을 수 있는데, 화장품은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흡수의 개념을 좀 고려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새는 또 다양한 화장품들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임상 시험에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화장품들이 임상 결과로서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병원에서 시술한다라고 하면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래도 가장 유명한 게 저는 리쥬란이고 가장 역사가 길고 하기 때문에 리쥬란의 블랙, 검정색 일반 리쥬란이 있죠. 이걸 가지고 피부에 맞아보시거나 리쥬란 아이 이런 걸 가지고 눈가에 맞거나 내가 너무 아픈 게 무섭다라고 하면 핑크색이 있어요. 핑크색 리쥬란 이런 걸 맞을 수 있다. 이걸 가지고 보통 한 달 간격으로 3번 정도를 우리 의사들이 많이 권하게 되는데, 사실 좀 통증으로 조금 악명이 높죠. 그래서 아픈 거랑 약간의 바늘 자국 이런 3에서 5일 정도의 다운타임만 괜찮다면 이런 걸 시도해보는 거는 피부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PDRN이 굉장히 핫해지면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PDRN 시술에 대해서 관심도 높아지는 것 같고, 또 화장품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영상을 통해서 정리해드려 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